규제 자유특구 5차에 선정된 지역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규제를 싫어하는 남자 김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를 사랑하는 여자 정혜진입니다. 지역 전체를 혁신 성장의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국민적인 관심 속에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4차례에 걸쳐서 24개의 특구를 지정하고요.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미래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128개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지역 주도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지난 7월 1일 5차 신규 특구 4개가 지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규제 자유특구는 총 28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지정된 1차 특구들의 실증 종료 시점이 또 코앞에 다가왔어요. 처음이었기에 사실은 좀 미흡할 수도 있고요. 또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기에는 특구 기간이 좀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 나아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켜준 1차 특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자유특구란 말이죠. 네. 특정 지역의 어떤 신산업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연구 개발하면서 널리 육성해라 하면서 이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주는 지역 단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의 이 모래를 깔듯이 부드럽게 허용 범위를 넓혀주는 제도라는 거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5차 규제 자유특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레인 핵심 인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도경 사무관님 그리고 구자윤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특구를 사랑하는 남자 중소벤처기업부 최도경 사무관입니다. 특구를 위해 사는 남자 중소벤처기업부 구자윤 사무관입니다. 시작부터 왜 저럴까? 우선 저는 5차 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살짝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제 이 규제 자유특구가 도입이 된 지 2년이 됐잖아요. 네. 비수도권 14개의 시도 모두가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 규모를 자랑하는 규제 자유특구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떤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요. 1차부터 4차까지 특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1,813명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9,002억 원의 투자, 227개 기업의 특구 이전 등 가시적인 효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강원 특구의 원격 모니터링 실증에 참여한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몸에 붙이는 패치형 심전도 진단 장비가 유럽 CE 인증을 받아서 특구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뭐 쳐야 박수 한번 너무 대단한데요. 매번 특구 발표할 때마다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뭐 혁신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뭐 굳은 다짐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켰어요. 맞아요. 이 가치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규제 자유특구 이 열기에 힘입어서요. 이번 5차 특구 지정 또한 이미 모든 지역이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12개의 지자체에서 28개의 특구 사업을 또 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을 보완했고요. 그 결과 강원도의 정밀의료 산업, 경상북도의 스마트 그린 물류 사업이 생활 밀착형 규제 특구로, 충청북도 그린 수소 산업과 충청남도 탄소 저감 건설 소재 사업이 탄소 중립형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되는 등 총 4개의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11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야, 그동안에 규제 자유특구가 성장해 오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5차 특구 사업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이 생각만 해도 와, 이거는 성공이다. 막 벅차올라요. 저희 사업 같죠, 괜히? 맞아요. 아마도 5차 특구 사업이 추가되면서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2,111명, 창업과 기업 유치 338개 등 엄청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감히 안 해도 돼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꿈 같은 수치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차에 더 가해줄 5차 규제 자유 특구 사업들 과연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특구로 선정된 강원도의 정밀 의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강원도는요, 1차 특구 지정 때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3차 특구 지정 때는 액화수소 산업으로 바이오와 에너지 모두를 섭렵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에 1차 디지털 헬스케어로 다져온 의료 산업 육성 기반으로 다시금 생활 밀착형 바이오 헬스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1차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졸업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바이오 헬스 특구에 도전한 강원도인데요. 자, 이번에 선보이는 정밀 의료 산업은 과연 어떤 것인지 최도경 사무관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강원도는 현재까지 무려 3개의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강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준 강원도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정밀 의료 산업은 만성 간질환, 안면 골절, 전립선암, 뇌 손상 등의 질환을 환자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 습관 정보 등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통해 예측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 기술 개발로 개인 맞춤형 의료 시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신의료 기술 평가 이후의 절차 간소화를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형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강원대 그리고 춘천 한림대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등 빅데이터 인재 양성에 힘써온 강원도니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강원도는 의료산업 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문제는 보유한 양질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주로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밀의료 특구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기업의 산업적 연구에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예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임상 문헌을 면제해주고 사후 임상 결과 보고서로 대체를 허용하기로 해 보다 빠른 정밀의료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이 강원도 기대되면서요. 한편으로는 개인 의료 정보 활용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어때요? 물론 국민으로서 당연한 걱정인 것 같은데요. 개인 의료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보안이 검증된 데이터 안심존에서만 활용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데이터 보호 방안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부분에도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규제 자유특구의 스타트를 장식해줬던 강원도인 만큼 이번 5차 특구 산업인 정밀 의료 부분에서도 특구 졸업 때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